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캄보디아 범죄 집단 소탕을 했던 한국 특수부대의 작전 영상이 미국 정보기관 내부에서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CIA 동남아 담당 국장이 모니터를 응시하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의 국방력이 이 정도로 대단합니까? 화면 속에는 불과 17분 만에 캄보디아 범죄 조직의 거점을 초토화시킨 한국 특수부대원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국 델타포스도 영국 SAS도 아닌 한국의 특수부대가 해낸 일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작전의 중심에 있었던 특수부대원의 증언으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한국의 위대한 업적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집니다. 한국이 세계 최고라고 생각하신다면 대한민국 세계 최고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그날 작전에 참여했던 한국 특수부대 대원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은 한 통의 긴급 전화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저희 부대는 국내에서 대테러 훈련을 마치고 막 귀대한 상황이었습니다. 피로가 몰려오던 새벽 3시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전원 집합. 5분 안에 작전실로. 부대장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작전실에 모인 대원들 앞에 펼쳐진 것은 캄보디아 프놈펜의 위성사진이었습니다. 48시간 전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관광객 12명이 납치되었다. 국정원 파견 요원의 설명이 시작되었습니다. 납치범들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중국계 범죄 조직이었습니다. 이들은 동남아 전역에서 한국인들을 타깃으로 삼아 보이스피싱과 납치를 일삼는 악명 높은 집단이었습니다. 그동안 수십 명의 한국인이 이들의 손에 피해를 입었지만 캄보디아 현지 경찰은 뇌물과 협박에 굴복해 수수방관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70대 노부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범인들은 가족들에게 1억 원씩 요구하고 있습니다. 브리핑이 계속되는 동안 저는 화면 속 인질들의 사진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처음 해외여행을 떠났을 그 노부부의 얼굴에는 설렘 대신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우리의 작전을 묵인하기로 했습니다. 단 48시간 안에 모든 것을 끝내야 합니다. 이것은 외교적으로 매우 민감한 작전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영토에서 무장작전을 펼친다는 것은 국제법상 중대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작전명은 호랑이의 발톱입니다. 우리 국민을 위협하는 자들에게 대한민국의 힘을 보여줄 것입니다. 부대장의 선언과 함께 저희는 즉시 출동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6시간 후 저희는 군용 수송기를 타고 캄보디아로 향했습니다. 기내는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각자 임무를 점검하고 장비를 확인하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반드시 우리 국민들을 무사히 데려온다. 프놈펜에 도착한 저희를 맞이한 것은 한국 대사관 직원들이었습니다. 범인들의 거점을 확인했습니다. 프놈펜 외곽 정글 지역입니다. 대사관 측에서 제공한 정보는 매우 상세했습니다. 며칠간의 첩보 활동으로 범죄 조직의 은신처, 인원 배치, 무기 현황까지 파악되어 있었습니다. 적은 약 40명, AK-47과 권총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인질들은 2층 건물 지하에 감금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즉시 작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정글 지형을 고려한 침투 루트, 건물 진입 순서, 인질 구출 동선까지 모든 것이 치밀하게 짜여졌습니다. 한국 특수부대의 작전 계획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것은 수십 년간 북한의 위협 속에서 단련된 실전 같은 훈련의 결과물이었습니다. 밤 11시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12명의 대원은 야음을 틈타 정글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열화상 장비와 GPS를 활용해 적의 감시망을 피해 이동했습니다. 한국이 자체 개발한 최첨단 야간 투시경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모든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정글 특유의 습기와 모기떼가 저희를 괴롭혔지만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DMZ에서 산악지대에서 온갖 혹독한 환경에서 훈련받은 전사들이었습니다. 3시간의 은밀한 이동 끝에 저희는 목표 지점 200M 전방에 도착했습니다. 건물 주변에는 10여 명의 보초가 서 있었습니다. 1조 외곽 보초 제거, 2조 건물 후방 진입 준비, 3조 저와 함께 정면 돌파. 무전기를 통한 부대장의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저는 3조에 속해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지만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훈련의 힘이었습니다. 수천 번의 반복 훈련이 몸에 각인되어 위기 상황에서도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작전 개시. 부대장의 명령과 동시에 저희는 움직였습니다. 소음기가 장착된 K1A 소총을 든 1조 대원들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총성이 들렸습니다. 퍽, 퍽, 퍽. 외곽 보초들이 소리 없이 쓰러졌습니다. 한국 특수부대의 사격 실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100m 거리에서 움직이는 표적의 급소를 명중시키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었습니다. 저희 3조는 정면으로 돌진했습니다. 건물 입구를 지키던 2명의 범인이 저희를 발견했습니다. 뭐야? 그들이 총을 들어올리기도 전에 저희의 총알이 먼저 날아갔습니다. 0.3초의 반응 속도 차이가 생사를 갈랐습니다. 건물 안으로 진입하자 내부는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범인들은 갑작스러운 공격에 당황하며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인질 위치 확인. 지하로 이동. 저희는 사전에 파악한 건물 구조도대로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복도를 따라 달리며 마주치는 범인들을 제압했습니다. 한국 특수부대의 CQB 근접 전투 기술은 세계 어느 특수부대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습니다. 좁은 공간에서의 신속한 판단, 정확한 사격, 팀워크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입구에서 5명의 범인이 저항했습니다. 내려오지 마. 인질들을 죽이겠어. 그들은 인질을 방패 삼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이런 상황에 대비한 특별한 훈련이 있었습니다. 섬광탄이 계단 아래로 던져졌습니다. 화광. 눈부신 빛과 엄청난 소음이 지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범인들이 순간적으로 시력과 청력을 잃은 그 짧은 순간 저희는 돌입했습니다. 0.5초. 그것은 섬광탄이 터진 후 저희가 지하실로 진입하기까지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한국 특수부대의 돌입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릅니다. 이것은 수천 번의 반복 훈련으로 만들어진 거의 본능에 가까운 움직임이었습니다. 지하실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약 50평 규모의 공간에 12명의 인질이 한쪽 구석에 묶여 있었고 5명의 범인이 그들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섬광탄의 효과로 범인들은 눈을 비비며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사격. 부대장의 명령과 함께 저희의 총구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타타타탕. 5명의 범인이 동시에 쓰러졌습니다. 이 모든 일이 3초 만에 벌어졌습니다. 인질 확보. 부상자 확인. 저는 즉시 인질들에게 달려갔습니다.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제 말을 들은 인질들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퍼졌습니다. 70대 노부부는 서로를 껴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지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우리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1층 소탕 완료. 2층 확보. 무전기를 통해 다른 조의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작전 시작 17분 만에 건물 전체가 장악되었습니다. 40명의 무장 범죄자들 중 38명이 사살되었고 2명이 생포되었습니다. 저희 측 피해는 단 1명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특수부대의 실력이었습니다. 완벽한 계획, 최첨단 장비,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훈련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인질들을 안전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시킨 후 저희는 신속하게 현장을 정리했습니다. 한국군이 이곳에 있었다는 흔적을 최소화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외교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새벽 4시, 저희는 인질들과 함께 대사관 차량을 타고 푸놈펜 시내로 이동했습니다. 차량 안에서 한 중년 여성이 제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나타났을 때 정말 영화 속 장면 같았어요.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저희는 그저 국민을 지키는 군인일 뿐입니다. 대사관에 도착하자 대사님이 직접 나와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전사들입니다. 대사님의 눈에는 감격의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인질들은 즉시 의료진의 검진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모두 큰 부상 없이 건강한 상태였습니다. 며칠간의 감금으로 심리적 충격은 있었지만 신체적으로는 무사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신속하게 작전을 수행한 덕분이었습니다. 범인들이 인질들을 해칠 시간을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날 오후 저희는 인질들과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기내에서 노부부가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손자가 군인이에요. 이제 군대가 얼마나 대단한 곳인지 알겠어요. 할아버지는 제 손을 꽉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손자에게 자랑스럽게 말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군인들이 우리를 구해줬다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가족들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인질들과 가족들이 얼싸안고 우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었습니다. 작전이 끝난 후 국정원을 통해 후속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캄보디아 현지에서 저희가 소탕한 범죄 조직은 동남아 최대 규모의 한국인 대상 범죄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은 지난 3년간 최소 200명 이상의 한국인에게 피해를 입혔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납치, 강도 등 온갖 범죄를 저질렀던 악질 집단이었습니다. 이 조직이 소탕되자 동남아 전역의 한국인 대상 범죄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한국 특수부대의 작전 소식이 범죄 조직들 사이에 퍼지면서 한국인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는 인식이 생긴 것입니다. 한국인을 건드리면 한국 특수부대가 온다. 이것이 동남아 범죄 조직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말이 되었습니다. 작전 영상이 CIA에 전달된 것도 이 무렵이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우방국과의 정보 공유 차원에서 작전의 일부를 공개한 것입니다. 영상을 본 CIA 요원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17분 만에 40명을 제압하다니 이건 우리도 어려운 작전이다. 한 베테랑 요원의 평가였습니다. 미국 특수부대도 이 정도 규모의 작전을 수행하려면 최소 30분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었습니다. 한국 특수부대의 훈련 수준이 이 정도인 줄은 몰랐습니다. CIA 국장은 보고서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한국 특수부대의 능력은 오랫동안 저평가되어 왔습니다. 세계는 미국의 델타포스, 영국의 SAS, 이스라엘의 모사드만을 최고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번 작전으로 한국 특수부대의 진가가 드러난 것입니다. 한국 특수부대가 이렇게 강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첫째, 실전 같은 훈련이었습니다. 한국은 휴전 상태로 언제든 전쟁이 재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한국군은 항상 실전을 대비하며 훈련해왔습니다. 다른 나라 군대가 평화 시기에 안주할 때 한국군은 매일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둘째, 최첨단 장비였습니다.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군사 장비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습니다. 특히 특수부대에는 최고 수준의 장비가 지급되었습니다. 한국산 야간 투시경, 통신장비, 방탄복 등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자랑했습니다. 셋째, 뛰어난 작전 계획 능력이었습니다. 한국군은 북한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적을 상대하며 온갖 시나리오를 연구해왔습니다. 이런 경험이 축적되어 어떤 상황에서도 최적의 작전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넷째, 강한 정신력이었습니다. 한국 특수부대원들은 지옥 같은 훈련 과정을 거쳐 선발됩니다. 탈락률이 90%가 넘는 혹독한 선발 과정을 통과한 정예 중의 정예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요소가 결합되어 한국 특수부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투력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작전 후 몇 주가 지났을 때 국방부에서 저희 부대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작전은 대한민국 특수전 역사에 길이 남을 성공적인 작전이었습니다. 국방부 차관의 치하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작전은 비밀리에 진행되었기에 대외적으로 공개될 수는 없었습니다. 저희는 조용히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훈련장에서 다시 땀을 흘리며 다음 임무를 준비했습니다. 캄보디아 작전의 여파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작전 한 달 후 태국 방콕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또다시 한국인 관광객들이 범죄 조직에 납치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태국 현지 범죄 조직이 인질을 잡은 지 단 6시간 만에 스스로 석방한 것입니다. 한국 특수부대가 올까봐 무서워서 놓아줬다. 체포된 범인의 진술이었습니다. 캄보디아 작전의 소문이 동남아 범죄 조직들 사이에 퍼지면서 한국인을 건드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은 군사력이 만들어낸 억지력의 완벽한 사례였습니다.
실제로 작전을 수행하지 않아도 그 능력만으로 국민을 보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국정원 분석에 따르면 캄보디아 작전 이후 동남아 지역에서 한국인 대상 강력 범죄가 70%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수치였습니다. 단 한 번의 작전이 수백 명의 한국인을 잠재적 범죄로부터 보호한 것입니다. 저희 부대는 이 성과에 자부심을 느꼈지만 동시에 책임감도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세계 어디에 있든 안전할 수 있도록 저희는 더욱 철저히 준비해야 했습니다. 훈련은 더욱 강도 높게 진행되었습니다. 도심 침투 훈련, 인질 구출 훈련, 야간 작전 훈련이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한국 특수부대의 훈련 강도는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혹독합니다. 하루 20시간 이상 훈련하는 것은 일상이었고 극한의 추위와 더위 속에서도 훈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강해져야 한다.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부대장의 이 말이 저희의 훈련 철학이었습니다. 그해 겨울 국제특수부대 경진대회에 참가할 기회가 왔습니다. 이 대회는 매년 미국에서 열리는 행사로 전 세계 30개국 특수부대가 참가하는 권위 있는 대회였습니다. 사격, 체력, 전술, 팀워크 등 다양한 종목에서 실력을 겨루는 자리였습니다. 한국 특수부대는 이 대회에 꾸준히 참가해왔지만 늘 중위권에 머물렀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서방 국가들이 상위권을 독점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캄보디아 작전의 성공으로 자신감이 충만했던 저희는 이번 대회에서 반드시 최상위권에 들겠다는 각오로 참가했습니다. 대회 첫날 사격 종목이 진행되었습니다. 50m 거리에서 움직이는 표적을 맞히는 경기였습니다. 제한 시간 30초 안에 10발을 쏘고 명중률과 속도를 합산해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었습니다. 미국 델타포스 대원이 먼저 나가 9발을 명중시켰습니다. 관중석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역시 델타포스는 다르네. 다른 나라 대원들의 감탄이 들렸습니다. 이어서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호흡을 가다듬고 사격 자세를 잡았습니다. 타탕, 타탕, 타탕. 총성이 울릴 때마다 표적이 쓰러졌습니다. 10발 전부 명중이었습니다. 그것도 9.2초 만에 끝냈습니다. 경기장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10발 전부 명중. 9.2초. 새로운 대회 신기록입니다. 심판의 외침에 관중석이 술렁였습니다. 미국 대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 한국 대원 대단한데? 9초대라니 믿을 수 없어. 저희 팀원들도 놀라운 성적을 이어갔습니다. 사격 종목 단체전에서 한국팀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것은 한국 특수부대가 이 대회에서 거둔 첫 번째 1위였습니다. 둘째 날은 장애물 극복 훈련이었습니다. 10km 산악 지형을 완전 무장 상태로 달리고 중간중간 설치된 장애물을 통과하는 경기였습니다. 이것은 체력과 정신력을 동시에 시험하는 혹독한 종목이었습니다. 한국 특수부대원들에게 이런 훈련은 일상이었습니다. 저희는 매일 DMZ 인근 산악지대에서 이보다 더 힘든 훈련을 해왔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저희는 선두그룹을 형성하며 질주했습니다. 20kg의 완전 군장을 메고도 시속 15km의 속도를 유지했습니다. 다른 나라 대원들이 하나둘 뒤처지기 시작했습니다. 5km 지점을 통과할 때 저희 팀은 1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힘내. 우리는 대한민국 특수부대다. 부대장의 구령이 팀원들에게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8km 지점, 가장 가파른 오르막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많은 대원들이 포기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속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한국 특수부대의 정신력은 세계 최강입니다. 포기는 없다. 끝까지 간다. 저희의 구호가 산에 울려 퍼졌습니다. 결승선을 통과했을 때 저희는 2위 팀보다 무려 7분이나 빠른 기록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것은 이 종목 역사상 가장 큰 격차였습니다. 한국팀 대단합니다. 영국 SAS 대원이 저희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우리도 저 정도 체력은 없습니다. 대한민국 특수부대 정말 강하네요. 그의 말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셋째 날은 전술 종목이었습니다. 가상의 인질 구출 시나리오를 주고 각 팀이 작전을 수립해 실행하는 경기였습니다. 작전 계획의 치밀함, 실행의 정확성, 인질 안전 확보 정도 등을 종합 평가했습니다. 이것은 특수부대의 진정한 실력을 시험하는 핵심 종목이었습니다.
저희에게는 캄보디아 작전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실전에서 성공한 그 작전의 노하우를 이번 경기에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작전 계획 단계에서부터 저희의 전략은 다른 팀들과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팀이 정면 돌파를 선택한 반면 저희는 다층 침투 전술을 선택했습니다. 건물의 여러 진입로를 동시에 활용해 적이 대응할 틈을 주지 않는 전략이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저희는 계획대로 움직였습니다. 정면, 측면, 후방에서 동시에 진입했습니다. 가상의 적들은 어디를 먼저 방어해야 할지 혼란에 빠졌습니다. 2분 30초 만에 건물을 장악하고 인질 전원을 무사히 구출했습니다. 이것은 대회 역사상 가장 빠른 기록이었습니다. 심판진은 저희의 작전 영상을 반복해서 재생하며 분석했습니다. 완벽합니다. 계획도 완벽하고 실행도 완벽합니다. 한 심판의 평가였습니다. 이런 수준의 작전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대회 마지막 날 종합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역대 최초로 한국팀이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사격, 체력, 전술 등 모든 부문에서 최상위권을 기록한 결과였습니다. 시상대에 올라 태극기를 보는 순간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동안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특수부대가 세계 최고임을 증명한 순간이었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미국 델타포스 지휘관이 저희 부대장을 찾아왔습니다. 한국 특수부대를 과소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는 진심 어린 존경의 표현을 했습니다. 앞으로 한미연합훈련을 더 자주 하고 싶습니다. 당신들에게서 배울 것이 많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교적 발언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최강을 자부하던 미국 특수부대가 한국 특수부대를 인정한 것입니다. 대회에서 돌아온 후 저희 부대는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국내 언론에서는 저희의 우승 소식을 크게 보도했습니다. 한국 특수부대 세계 최강 입증, 국제대회 종합 우승, 역사적 쾌거, 신문 일면을 장식한 기사들이었습니다. 국민들은 열광했습니다. 우리 군대가 이렇게 강했어? 자랑스럽다, 대한민국. 인터넷에는 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부대장은 대원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세계 최고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진정한 최고는 실전에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훈련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다시 일상의 훈련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저희를 가만 놔두지 않았습니다. 대회 후 3개월이 지났을 때 중동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한국인 건설 노동자 20명이 테러 조직에 납치된 것입니다. 납치범들은 IS 이슬람 국가 잔당 세력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 정부에 막대한 몸값을 요구하며 72시간 안에 응답하지 않으면 인질들을 처형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번에는 상황이 더욱 심각했습니다. IS는 세계에서 가장 잔인한 테러 조직으로 악명 높았습니다. 그들은 과거 여러 나라 인질들을 실제로 처형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테러리스트와는 협상하지 않는다. 인질을 구출한다. 청와대의 단호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출 임무는 당연히 저희 부대에 맡겨졌습니다. 이번 작전은 캄보디아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국정원 브리핑이 시작되었습니다. 적은 전투 경험이 풍부한 테러리스트들입니다. 중무장하고 있으며 자폭 테러도 불사하는 광신도들입니다. 화면에는 사막 한가운데 있는 폐허가 된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인질들이 감금된 곳이었습니다. 건물 주변 OKM는 완전한 사막지대입니다. 은밀한 접근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적의 수는 약 50명으로 추정되며 AK-47은 물론 RPG와 중기관총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브리핑을 들으면서 저는 이번 작전의 난이도를 실감했습니다. 캄보디아 작전보다 훨씬 어려운 임무였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 선택권은 없었습니다. 20명의 한국인이 위험에 처해 있었고 그들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저희뿐이었습니다. 작전명은 사막의 독수리입니다. 부대장이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구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24시간 후 저희는 UAE 두바이에 도착했습니다. UAE 정부는 저희의 작전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헬기, 차량, 정보 지원 등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UAE 특수부대 지휘관이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당신들의 명성은 이미 들었습니다. 국제대회 우승,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는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이번 작전이 성공하길 기원합니다. 우리도 최대한 도울 것입니다. 저희는 즉시 작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문제는 접근 방법이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있는 목표물에 어떻게 은밀하게 접근할 것인가. 이것이 작전 성공의 열쇠였습니다. 야간에 HALO 강화로 접근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작전 참모의 제안이었습니다. HALO HIGH 엘터투드로 오퍼닝는 고고도에서 낙하산 없이 자유낙하하다가 저고도에서 낙하산을 펴는 특수 강화 기법입니다.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고 적진 깊숙이 침투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기술이었습니다. 8000m 상공에서 뛰어내려 200m 고도까지 자유낙하하는 것은 숙련된 특수부대원에게도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실수하면 지상에 그대로 충돌해 사망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작전을 수백 번 훈련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부대장의 결단이었습니다. 한국 특수부대는 HALO 강화 훈련을 집중적으로 받아왔습니다. 북한 깊숙이 침투하기 위한 전술로 개발된 기술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실력을 자랑했습니다. 작전 D-데이, 밤 11시. 저희 12명의 대원은 UAE 공군 수송기에 탑승했습니다. 완전 무장 상태로 각자 30kg 넘는 장비를 메고 있었습니다. 수송기는 천천히 고도를 높였습니다. 기내는 영하의 추위로 가득했습니다. 8000m 상공은 영하 40도에 달하는 극한의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런 환경에서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받았습니다. 5분 후 강하. 기장의 방송이 들렸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이번 작전은 저희 부대 역사상 가장 위험한 작전이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대한민국의 힘을 세계에 다시 한번 보여줄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30초.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송기 뒷문이 열리자 사막의 밤하늘이 펼쳐졌습니다. 별들이 손에 잡힐 듯 가까이 보였습니다. 고! 신호와 함께 저희는 하나씩 하늘로 뛰어들었습니다. 순간 무중력 상태가 되었습니다. 시속 200km로 자유낙하하는 느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공기가 얼굴을 세차게 때렸고 귓가에는 바람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고도계를 확인하며 저는 낙하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5000m, 3000m, 1000m, 500m. 낙하산을 펴야 할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줄을 당겼습니다. 펑! 낙하산이 활짝 펴지며 급격한 감속이 일어났습니다. 몸이 공중에 붕 떠오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변을 보니 다른 대원들도 무사히 낙하산을 펴고 있었습니다. 12개의 낙하산이 달빛 아래 조용히 하강했습니다. 목표 지점 1km 전방에 착지했습니다. 완벽한 강하였습니다. 저희는 신속하게 낙하산을 수거하고 전투 대형을 갖췄습니다. 열화상 장비로 주변을 스캔했습니다. 목표 건물이 1km 전방에 보였습니다. 건물 주변에는 10여 명의 보초가 서 있었습니다. 침투 시작. 부대장의 명령과 함께 저희는 사막을 가로질러 이동했습니다. 모래 언덕을 이용해 엄폐하며 조용히 목표에 접근했습니다. 한국 특수부대의 은밀 침투 기술은 세계 최고입니다. DMZ의 지뢰밭을 통과하는 훈련을 통해 단련된 기술이었습니다. 500m 지점에 도달했을 때 갑자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테러리스트 한 명이 순찰을 나와 저희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즉시 엎드려 모래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호흡은 고요하게 유지했습니다. 테러리스트가 저희에게서 불과 10m 거리까지 접근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경계했습니다. 만약 발각된다면 작전은 실패할 것이었습니다. 50명의 테러리스트를 상대로 정면 전투를 벌이는 것은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긴장의 순간이 흘렀습니다. 10초, 20초, 30초. 마침내 테러리스트가 돌아섰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다시 건물로 돌아갔습니다. 계속 이동. 저희는 다시 전진했습니다. 200m 지점에 도달했을 때 저희는 최종 공격 대형을 갖췄습니다. 이곳에서 건물의 구조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2층짜리 석조 건물로
과거 군사시설로 사용되던 곳이었습니다. 창문은 대부분 철판으로 막혀 있었고 입구는 하나뿐이었습니다. 인질은 1층 서쪽 방에 감금되어 있습니다. 정찰조의 보고가 무전기를 통해 들렸습니다. UAE 정보기관이 위성과 드론을 동원해 파악한 정보였습니다. 테러리스트 대부분은 2층에 집결해 있습니다. 1층에는 5명 정도만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에게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신속하게 1층을 장악한다면 인지를 확보한 후 2층의 적들이 내려오기 전에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작전 개시는 새벽 4시. 적들이 가장 방심하는 시간입니다. 부대장이 최종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저희는 각자 장비를 재확인했습니다. 탄약, 섬광탄, 연막탄, 폭약, 통신 장비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새벽 3시 50분. 저희는 최종 공격 위치로 이동했습니다. 건물에서 불과 50m 거리였습니다. 이제 적들의 시야에 들어갈 수 있는 위험한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특수부대의 위장술은 세계 최고입니다. 사막 위장복과 페이스 페인팅으로 완벽하게 주변 환경에 녹아들었습니다. 적들은 저희의 존재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3시 58분. 부대장이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습니다. 2분 후 작전이 시작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손에 쥔 KE 소총을 확인했습니다. 한국이 자체 개발한 KE 소총은 정확성과 내구성이 뛰어난 무기입니다. 전 세계 어떤 환경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하는 명품 총기였습니다. 사시 정각. 부대장의 손이 내려왔습니다.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1조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건물 정면으로 돌진하며 폭약을 설치했습니다. 5초 후 폭약이 터지며 철문이 박살났습니다. 화광. 폭발음이 사막의 정적을 깼습니다. 동시에 섬광탄이 건물 안으로 투척되었습니다. 섬광탄이 터지는 순간 저희는 돌입했습니다. 건물 안은 연기와 먼지로 가득했습니다. 1층에 있던 테러리스트 5명은 갑작스러운 공격에 당황했습니다. 적습니다. 적이 침투했습니다. 그들이 무전기로 외치며 총을 들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더 빨랐습니다. 타타탕. 정확한 사격으로 5명을 순식간에 제압했습니다. 1층 확보. 저는 즉시 서쪽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인질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방문을 박차고 들어가자 20명의 한국인이 바닥에 묶여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구출하러 왔습니다. 제 외침에 인질들의 눈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중년 남성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신속하게 인질들의 결박을 풀었습니다. 다른 대원들도 합류해 인질들을 건물 밖으로 대피시켰습니다. 바로 그때 2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2층 계단 방어. 인질 대피 엄호. 부대장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저희 절반은 계단 쪽에 화력을 집중하고 나머지는 인질들을 건물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계단에서 테러리스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무차별적으로 총을 난사하며 내려왔습니다. 타타탕! 타타탕! 총알이 사방으로 날아다녔습니다. 저는 기둥 뒤에 엄폐하며 정확하게 조준 사격을 했습니다. 한국 특수부대의 사격술은 이런 혼전 상황에서 빛을 발합니다. 혼란 속에서도 냉정함을 잃지 않고 정확하게 적만을 조준하는 능력이었습니다. 3분간의 치열한 교전 끝에 계단을 내려오던 테러리스트 15명을 모두 제압했습니다. 1층 완전 장악. 인질 전원 건물 밖으로 대피 완료. 보고가 들렸습니다. 이제 저희도 철수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2층에는 아직 30명이 넘는 테러리스트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창문으로 총을 쏘며 저희의 철수를 막으려 했습니다. 연막탄 투척. 저희는 건물 주변에 연막탄을 던졌습니다. 순식간에 하얀 연기가 사방을 뒤덮었습니다. 연막 속에서 저희는 인질들과 함께 신속하게 이동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철수 루트를 따라 사막을 가로질렀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이 뒤쫓아왔지만 연막과 어둠 속에서 저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500m를 달렸을 때 하늘에서 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UAE 공군 헬기 3대가 저희를 구출하러 온 것입니다. 헬기 도착. 탑승 준비. 저희는 인질들을 먼저 헬기에 태웠습니다. 20명의 인질이 모두 탑승하는데 2분이 걸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대원들이 탑승했습니다. 헬기가 이륙하는 순간
테러리스트들이 도착해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헬기는 빠르게 고도를 높여 사정거리를 벗어났습니다. 작전 성공. 인질 전원 무사 구출. 부대장의 선언에 헬기 안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인질들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한 젊은 남성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군인님들은 정말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을 해내셨어요.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답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헬기는 일시간을 날아 두바이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기지에는 한국 대사관 직원들과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인질들은 즉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모두 큰 부상 없이 건강한 상태였습니다. 며칠간의 구금으로 탈수 증상과 영양실조가 있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UAE 특수부대 지휘관이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놀라운 작전이었습니다. 우리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는 진심 어린 찬사를 보냈습니다. 특히 신속성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침투부터 철수까지 단 12분. 이것은 우리도 할 수 없는 속도입니다. 한국 특수부대가 세계 최고라는 소문이 사실이었군요. 저희는 겸손하게 답했지만 속으로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대한민국 특수부대의 능력을 다시 한번 세계에 증명한 것입니다. 이번 작전 소식은 즉시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CNN, BBC 등 주요 외신들이 앞다투어 보도했습니다. 한국 특수부대, IS 테러리스트로부터 인질 20명 전원 구출. 완벽한 작전, 단 한 명의 인질도 다치지 않아. 세계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IS 같은 강력한 테러 조직을 상대로 이렇게 완벽한 작전을 수행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미국 국방부도 공식 논평을 냈습니다. 한국 특수부대의 작전 수행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의 군사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한국군의 능력을 진심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UAE 작전 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희 부대는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세상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 특수부대에 대한 관심이 폭발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합동훈련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호주 등 20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특수부대와 훈련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전술을 배우고 싶습니다. 한때 한국군을 가르치던 나라들이 이제는 한국에게 배우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군사력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국방부는 이런 요청들을 선별해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방국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국익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해 여름, 저희는 미국 포트브레그에서 델타포스와 합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포트브레그는 미국 특수전 사령부가 있는 곳으로 세계 최정예 특수부대의 본거지였습니다. 과거에는 한국 특수부대가 이곳에서 훈련을 받으러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희가 교관이 되어 미국 특수부대를 가르치는 입장이었습니다. 첫날, 델타포스 지휘관이 대원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2주간 우리는 한국 특수부대에게서 배울 것입니다. 그들의 전술, 그들의 정신, 그들의 훈련 방식을 흡수하십시오. 자존심은 버리십시오. 배우는 자세로 임하십시오. 미국 특수부대원들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그들도 한국 특수부대의 실력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훈련은 강도 높게 진행되었습니다. 저희는 한국 특수부대의 핵심 전술들을 전수했습니다. 고속 침투 기법, 인질 구출 전술, 도심 전투 기법 등이었습니다. 특히 미국 대원들이 놀란 것은 저희의 체력 훈련이었습니다. 하루 5시간의 고강도 체력 훈련은 델타포스 대원들조차 힘들어했습니다. 이게 정말 매일 하는 훈련입니까? 한 미국 대원이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본 훈련이라고 부릅니다. 저의 대답에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한민국 특수부대가 강한 이유를 알겠습니다. 이 정도 훈련을 매일 하다니. 2주간의 합동훈련이 끝날 무렵 델타포스 지휘관이 저희 부대장에게 말했습니다.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여러분의 정신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첨단 장비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정신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특수부대의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대장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생존하기 위해 이렇게 훈련해왔을 뿐입니다. 북한이라는 위협 앞에서 우리는 강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과의 훈련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많이 변했다고. 7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습니다. 한국 전쟁으로 나라가 폐허가 되었고 미국의 원조로 겨우 버텨가던 나라였습니다. 군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의 무기를 쓰고 미국의 전술을 배우며 미국의 지원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고 한국군은 세계 최강의 군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특히 특수부대는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실력을 갖추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국인의 피땀 어린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가난을 이겨내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던 선배 세대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던 군인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공부하고 연구했던 학자들, 이 모든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이 모여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입니다. 저는 특수부대원으로서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선배들이 물려준 이 자랑스러운 나라를 저희 세대가 더욱 강하게 만들어 후대에 물려줘야 한다는 책임감이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저희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새로운 임무였습니다. 이번에는 아프리카였습니다. 소말리아 해역에서 한국 선박이 해적에게 납치된 것입니다. 선박에는 선원 23명이 타고 있었고 해적들은 그들을 인질로 잡아 몸값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소말리아 해적은 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은 해적들입니다. 그들은 최신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고 넓은 바다를 무대로 활동하기 때문에 소탕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많은 나라가 해적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해상작전입니다. 육지와는 완전히 다른 환경입니다. 브리핑이 시작되었습니다. 납치된 선박은 화물선으로 길이 200m의 대형 선박입니다. 해적은 약 30명으로 추정되며 AK-47과 RPG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선원들은 선실에 감금되어 있으며 해적들이 24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해상작전은 육지작전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넓은 바다에서 은밀하게 접근하기도 어렵고 배라는 좁은 공간에서 전투를 벌여야 하는 것도 까다로웠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해상작전 경험이 있었습니다. 한국 해군 특수전전단 UDTSEAL과 합동훈련을 수없이 해왔습니다. 배에 침투하고 해적을 제압하고 인질을 구출하는 시나리오를 수백 번 연습했습니다. 작전명은 푸른 바다입니다. 부대장이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바다에서도 최강입니다. 해적들에게 대한민국의 힘을 보여줍시다. 48시간 후 저희는 아덴만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해군 청해부대의 구축함이 저희를 지원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청해부대는 소말리아 해적 퇴치를 위해 파견된 한국 해군 부대입니다. 그들은 이 해역에서 수년간 활동하며 많은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목표 선박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여기서 50km 떨어진 곳에 정박 중입니다. 청해부대 함장의 보고였습니다. 해적들은 협상이 결렬되면 선원들을 해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저희는 즉시 작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야간에 고속정으로 접근한 후 선박에 올라 해적을 제압하는 계획이었습니다. 밤 11시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는 검은색 고속정 3척에 분승했습니다. 각 고속정에는 4명의 대원이 탑승했습니다. 고속정은 무음으로 목표 선박을 향해 질주했습니다. 바다는 잔잔했고 달빛만이 수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30분 후 목표 선박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거대한 화물선이 어둠 속에 정박해 있었습니다. 갑판에는 해적들이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300m 전방에서 정지. 잠수 침투 준비. 부대장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저희는 잠수복을 입고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한국 특수부대는 수중 침투 훈련을 집중적으로 받아왔습니다. 북한의 잠수함 침투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었습니다. 저희는 수중에서도 완벽하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수온은 섭씨 25도 정도였습니다. 따뜻한 편이었지만 30분 이상 잠수하면 체온이 떨어질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신속하게 선박으로 접근했습니다. 수중 스쿠터를 이용해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10분 만에 선박 바로 아래에 도달했습니다. 수면 위로 조용히 머리를 내밀어 주변을 살폈습니다. 갑판에는 5명의 해적이 보초를 서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담배를 피우며 한가롭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희의 존재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승선 준비. 저희는 선체에 자석 사다리를 부착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이 특수 사다리는 소음 없이 금속 선체에 부착될 수 있었습니다. 한 명씩 조용히 갑판으로 올라갔습니다. 갑판에 올라선 순간 저는 즉시 엎드려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다른 대원들도 차례로 올라왔습니다. 12명의 대원이 모두 갑판에 올라오는데 2분이 걸렸습니다. 저희는 신속하게 전투 대형을 갖췄습니다. 소음기가 장착된 권총을 들고 보초들에게 접근했습니다. 한국 특수부대의 은밀 접근 기술은 세계 최고입니다. 저희는 그림자처럼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보초들은 저희가 불과 3m 거리까지 접근할 때까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뭐야? 한 해적이 저희를 발견하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퍽, 퍽, 퍽. 소음기가 달린 권총의 조용한 총성이 울렸습니다. 5명의 보초가 소리 없이 쓰러졌습니다. 갑판 확보. 선실 진입. 저희는 신속하게 선실로 들어갔습니다. 선박 내부는 미로 같았습니다. 좁은 복도와 수많은 방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전에 선박의 구조도를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었습니다. 인질은 하갑판 3번 선실. 해적 대부분은 2층 선원 식당에 집결. 정보대로라면 해적들은 식당에서 식사 중이었습니다. 이것은 저희에게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해적들을 한 곳에 몰아넣고 일거에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1조는 하갑판으로 이동해 인질 확보. 2, 3조는 나와 함께 식당으로. 부대장의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저는 2조에 속해 있었습니다. 저희는 식당을 향해 이동했습니다. 복도를 조심스럽게 전진하며 마주치는 해적들을 조용히 제압했습니다. 식당 앞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 해적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은 아무 걱정 없이 식사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한국 특수부대가 이곳까지 침투했다는 것을 상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섬광탄 준비. 저희는 식당 입구 양쪽에 배치되었습니다. 섬광탄 2개가 식당 안으로 투척되었습니다. 콰광, 콰광. 눈부신 빛과 엄청난 소음이 식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돌입. 저희는 일제히 식당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해적들은 섬광탄의 효과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바닥을 굴러다니며 눈과 귀를 붙잡았습니다. 모두 엎드려. 손을 머리 위로. 저희의 외침에 해적들은 저항도 못하고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불과 30초 만에 25명의 해적을 제압했습니다. 2층 확보 완료.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동시에 1조에서도 보고가 왔습니다. 인질 전원 무사 확보. 작전은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선박에 침투한 지 단 8분 만에 해적 30명을 모두 제압하고 인질 23명을 전원 구출한 것입니다. 저희 측 피해는 단 1명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특수부대의 실력이었습니다. 완벽한 정보, 치밀한 계획, 신속한 실행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갑판으로 올라온 선원들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가득했습니다. 한 선장이 저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간의 납치 생활이 얼마나 무서웠을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집으로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제 말에 선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강한 줄 몰랐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1시간 후 청해부대 구축함이 도착했습니다. 해적들은 체포되어 구축함으로 이송되었고 선원들도 구축함으로 옮겨졌습니다. 저희는 화물선을 다시 한국으로 운항하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작전도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국 특수부대, 소말리아 해적으로부터 선원 23명 전원 구출. 8분 만에 완료된 완벽한 작전. 해상작전의 어려움을 아는 전문가들은 더욱 놀라워했습니다. 바다 위에서 이런 작전을 수행하는 것은 육지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한 미국 해군 제독의 평가였습니다. 한국 특수부대는 육지뿐만 아니라 바다에서도 최강임을 증명했습니다.
소말리아 작전 이후 해적들 사이에서도 한국 선박을 건드리는 것은 금기가 되었습니다. 한국 선박에 손대면 한국 특수부대가 온다. 이것이 해적들 사이의 불문율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소말리아 해역에서 한국 선박에 대한 해적 공격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한국 선박들은 다른 나라 선박들이 호위함의 보호를 받아야 할 때도 홀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국 특수부대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억지력이었습니다. 귀국 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저희 부대를 방문했습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장관의 치하가 이어졌습니다. 70년 전 우리는 다른 나라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세계 어디서든 우리 국민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 덕분입니다. 장관의 말에 저희 모두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기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위험에 처한 한국인들이 있었고 저희는 그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소말리아 작전 이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한국 특수부대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엘리트 부대가 되었습니다. 각국 정상들도 한국 특수부대의 능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청와대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온 것입니다. 프랑스 국민 15명이 시리아에서 ISIS에 납치되었습니다. 한국 특수부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요청이었습니다. 프랑스는 자체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특수부대를 보유한 나라였습니다. GIGN과 같은 엘리트 부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대통령은 한국의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한국 특수부대의 성공률이 100%라고 들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구하기 위해 최고의 부대가 필요합니다. 한국 정부는 신중하게 검토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구출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한국과 프랑스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작전을 수행하겠습니다. 한국 정부의 결정이었습니다. 저희 부대는 다시 소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시리아입니다. 가장 위험한 임무가 될 것입니다. 브리핑이 시작되었습니다. 시리아는 내전으로 황폐화된 나라였습니다. ISIS, 알카에다, 자유시리아군 등 수많은 무장 세력이 뒤엉켜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했습니다. 프랑스 인질들은 ISIS가 장악한 지역에 감금되어 있습니다. 적의 수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지만 최소 100명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까지 수행한 작전 중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100명이 넘는 적을 상대로 12명의 대원이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한국 특수부대는 항상 소수로 다수를 이겨왔습니다. 이것이 저희의 전통이었습니다. 프랑스 특수부대와 합동작전을 수행합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프랑스 GIGN 12명이 저희와 함께 작전을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총 24명의 특수부대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작전이었습니다. 48시간 후 저희는 터키 국경 근처의 미군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프랑스 GIGN 대원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특수부대를 만나게 되어 영광입니다. GIGN 지휘관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여러분의 명성은 이미 유럽 전역에 퍼져 있습니다. 저희 부대장이 답했습니다. 함께 작전을 수행하게 되어 기쁩니다.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양국 특수부대는 즉시 합동훈련에 들어갔습니다. 처음 함께 작전하는 것이었기에 팀워크를 다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훈련 첫날, 프랑스 대원들은 한국 특수부대의 능력에 놀랐습니다. 사격 훈련에서 저희는 50m 거리의 표적을 100% 명중시켰습니다. 그것도 움직이는 표적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군요. 이 정도 실력이라니. 한 프랑스 대원이 감탄했습니다. 체력 훈련에서도 한국 대원들은 압도적이었습니다. 20km 완전 군장 행군을 2시간 만에 완주했습니다. 프랑스 대원들도 뛰어난 체력을 가졌지만 한국 대원들의 속도를 따라잡기는 힘들어했습니다. 한국군의 훈련이 이렇게 혹독한 줄 몰랐습니다. GIGN 지휘관이 저희 부대장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많이 배우겠습니다. 3일간의 합동훈련 끝에 양국 부대는 완벽한 팀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이제 실전에 투입될 준비가 되었습니다. 작전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번 작전은 지금까지의 어떤 작전보다 위험했습니다. 100명이 넘는 적, 예측 불가능한 전장, 민간인 인질까지 모든 것이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한국 특수부대의 진가를 보여줄 최고의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저희는 반드시 성공해야 했습니다. 작전 당일 밤 10시 저희 24명은 헬기 2대에 분승했습니다. 목표 지점까지는 200km 거리였습니다. 헬기는 저공 비행으로 레이더 탐지를 피하며 날아갔습니다. 1시간 후 목표 지점 10km 전방에 도착했습니다. 강화 준비. 저희는 헬기에서 뛰어내려 낙하산을 펴고 착지했습니다. 시리아의 밤은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사막의 모래가 바람에 날렸습니다. 전 대원 착지 완료. 목표로 이동 시작. 5km를 이동하는데 2시간이 걸렸습니다. 은밀하게, 조용하게, 적에게 발각되지 않도록 움직였습니다. 목표 건물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3층짜리 콘크리트 건물로 과거 학교였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건물 주변에는 무장 테러리스트들이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적 병력 확인. 건물 외부에 20명, 내부에 약 80명 추정. 정찰조의 보고였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숫자였습니다. 계획대로 진행한다. 한국 팀은 정면, 프랑스 팀은 후방. 부대장과 GIGN 지휘관이 협의한 작전이었습니다. 새벽 3시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팀은 정면으로 접근했습니다. 건물 입구를 지키던 보초들을 조용히 제압했습니다. 소음기가 달린 총의 작은 소리만이 밤의 정적을 깼습니다. 동시에 프랑스 팀은 후방으로 침투했습니다. 양쪽에서 동시에 압박하는 전술이었습니다. 저희는 건물 안으로 돌입했습니다. 복도는 어둡고 좁았습니다. 저희는 야간 투시경을 통해 주변을 스캔하며 전진했습니다. 1층 교실에서 테러리스트 10여 명이 자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조용히 그들을 제압했습니다. 깨어날 틈도 주지 않고 신속하게 무력화시켰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갑자기 한 테러리스트가 화장실에서 나오며 저희와 마주쳤습니다. 적이다. 그가 소리치며 총을 들어 올렸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타탕! 그는 쓰러졌지만 이미 알람이 울렸습니다. 건물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은밀 침투 실패. 강습 모드로 전환. 부대장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속도가 관건이었습니다. 적들이 완전히 조직되기 전에 인지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저희는 2층으로 돌진했습니다. 복도에서 테러리스트들과 마주쳤습니다. 치열한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타타탕! 타타탕! 총알이 사방으로 날아다녔습니다. 좁은 복도에서의 전투는 매우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특수부대의 CQB 실력은 세계 최고입니다. 저희는 정확한 사격으로 적들을 하나씩 제압해 나갔습니다. 동시에 프랑스 팀도 후방에서 돌파하고 있었습니다. 후방 계단 확보. 프랑스 팀의 보고가 들렸습니다. 적들은 양쪽에서 공격받는 상황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인질 위치 확인. 3층 가장 안쪽 교실. 정보대로였습니다. 저희는 3층으로 돌진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도중 RPG가 날아왔습니다. 엎드려. 저는 소리치며 바닥에 몸을 던졌습니다. 화광. 로켓이 저희 바로 뒤 벽에 명중했습니다. 폭발로 건물이 흔들렸고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막탄을 던지고 연기 속을 뚫고 전진했습니다. 3층에 도달했을 때 테러리스트 20여 명이 복도를 막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경험한 가장 격렬한 전투였습니다. 양쪽에서 총알이 빗발쳤고 수류탄이 터졌습니다. 5분간의 치열한 교전 끝에 저희는 마침내 복도를 돌파했습니다. 인질이 있는 교실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 폭파. 폭파 전문가가 문에 폭약을 설치했습니다. 3초 후 폭약이 터지며 문이 날아갔습니다. 저희는 즉시 돌입했습니다. 교실 안에는 15명의 프랑스 인질이 바닥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3명의 테러리스트가 그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한 테러리스트가 인질에게 총을 겨눴습니다. 움직이면 쏜다. 하지만 저희는 이미 조준하고 있었습니다. 타타탕. 0.1초의 차이로 저희의 총알이 먼저 날아갔습니다. 3명의 테러리스트가 동시에 쓰러졌습니다.
인질들은 무사했습니다. 프랑스 국민 여러분, 구출하러 왔습니다. 프랑스 대원들이 인질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인질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여성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건물 밖으로 빠져나가야 했습니다. 철수 준비. 인질 보호 최우선. 저희는 인질들을 가운데 두고 방어 대형을 만들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남은 테러리스트들이 계속 공격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프랑스 특수부대의 조합은 완벽했습니다. 한국 팀이 선두에서 길을 뚫으면 프랑스 팀이 후방을 방어했습니다. 20분간의 격렬한 전투 끝에 저희는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미리 약속된 픽업 지점으로 이동했습니다. 1km를 전력 질주했습니다. 인질들도 함께 뛰었습니다. 공포와 아드레날린이 그들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하늘에서 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2대의 수송 헬기가 도착한 것입니다. 탑승. 빨리. 인질들을 먼저 태우고 대원들이 마지막으로 탑승했습니다. 헬기가 이륙하는 순간 테러리스트들이 도착해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헬기는 사정거리를 벗어났습니다. 작전 완료. 인질 전원 무사 구출. 부대장의 선언에 헬기 안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과 프랑스 대원들이 서로 포옹하며 축하했습니다. 이것은 두 나라 특수부대의 완벽한 협력이 만들어낸 승리였습니다. 인질 중 한 노인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당신들은 누구입니까? 어느 나라에서 온 건가요? 저는 자랑스럽게 답했습니다. 대한민국 특수부대입니다. 노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국이라고요?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이렇게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다니. 그는 고개를 저으며 감탄했습니다. 프랑스에 돌아가면 모두에게 말하겠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구했다고. 헬기는 터키 기지로 돌아왔습니다. 기지에는 프랑스 대통령이 직접 나와 있었습니다. 인질들이 헬기에서 내리자 대통령은 그들을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다가와 경례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랑스는 한국의 용기를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프랑스 대통령의 이 말은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습니다. 세계는 다시 한번 한국 특수부대의 능력에 놀랐습니다. 한국 특수부대, 시리아에서 프랑스 인질 15명 전원 구출. 한-프 합동작전, 완벽한 성공. 유럽 언론들이 앞다투어 보도했습니다. 프랑스 국민들은 한국에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파리 에펠탑의 태극기가 개양되었고 프랑스 각지에서 한국을 향한 감사 집회가 열렸습니다. 한국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프랑스 사람들이 한국어로 외쳤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얼마나 위상이 높아졌는지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저희를 맞이한 것은 국민들의 열렬한 환영이었습니다. 공항에는 수백 명의 시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나와 있었습니다. 특수부대 최고. 대한민국 자랑스럽다. 함성이 공항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그 순간 다시 한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저희가 지키는 것은 단순히 국민의 생명만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긍심, 국가의 명예, 그리고 미래 세대의 희망까지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시리아 작전 이후 한국 특수부대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은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원조를 받던 가난한 나라가 이제는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는 강대국이 된 것입니다. 유엔에서 한국의 발언권이 더욱 커졌습니다. 국제분쟁 해결에서 한국의 중재 역할이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인질 구출이나 대테러 작전에서는 한국의 조언을 구하는 나라가 늘어났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특수부대를 만들었습니까? 한 국제회의에서 독일 국방장관이 물었습니다. 한국 국방부 장관이 답했습니다. 70년간의 위협 속에서 단련되었습니다. 북한이라는 현존하는 위협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국민을 지키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실이었습니다. 한국 특수부대의 강함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의 혹독한 훈련, 끊임없는 개선, 그리고 국민을 향한 헌신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저희 부대는 여전히 매일 훈련장에서 땀을 흘렸습니다. 세계 최고라는 명성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리가 게을러지는 순간 국민이 위험에 처한다.
부대장의 이 말을 저희는 항상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해 겨울, 저는 10년간의 특수부대 생활을 마치고 전역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부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10년간 수고했습니다. 당신은 이 부대의 자랑입니다. 부대장의 말에 저는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10년 전, 저는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특별한 재능도 없고 뛰어난 신체 능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지키고 싶다는 열망 하나로 특수부대에 지원했습니다. 지옥 같은 훈련 과정을 견뎌냈고 수많은 실전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변했습니다. 더 강해졌고 더 성숙해졌고 더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대장님, 제가 여기서 배운 것은 단순한 전투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헌신이 무엇인지, 희생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부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같은 대원들이 있어 대한민국은 강합니다. 전역 후에도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저는 경례를 올렸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부대를 떠나는 날 후배 대원들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선배님 감사했습니다. 선배님처럼 훌륭한 대원이 되겠습니다. 젊은 대원들의 목소리가 훈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대한민국 특수부대의 미래는 밝다고. 이 젊은 대원들이 저희보다 더 강하고 더 훌륭한 전사가 될 것이라고. 지금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린 이야기는 저 한 사람의 경험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동시에 수천 명의 한국 특수부대원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이 평화롭게 잠들 수 있도록 경계를 서고 있습니다. 세계 어디선가 한국 국민이 위험에 처했을 때 즉시 출동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특수부대의 성공은 개인의 영웅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성공 스토리입니다. 70년 전 폐허에서 시작한 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가 이제는 다른 나라를 돕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군사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의 보호 없이는 존재할 수 없었던 군대가 이제는 세계 최강의 군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국인의 끈기와 노력의 결과입니다. 가난을 이겨낸 선배 세대의 땀과 눈물,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수많은 군인들,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모든 국민들, 이들이 함께 만들어낸 것이 바로 오늘의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전역 후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속에는 여전히 그때의 자부심이 살아있습니다. 대한민국 특수부대의 일원이었다는 자부심. 세계 어디서든 우리 국민을 지켰다는 자부심.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 헌신했다는 자부심. 여러분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우리 군인들이 얼마나 훌륭한지, 그리고 우리 모두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국민인지. 세계는 이제 한국을 인정합니다. 한국의 경제력, 문화, 기술, 그리고 군사력을. 특히 한국 특수부대는 세계 최고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룬 성과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한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을 자랑스러워해 주십시오. 우리 군인들을 응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나라를 사랑해 주십시오. 70년 전 아무도 한국의 미래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경제 기적, 민주화, 그리고 세계 최강의 군사력까지. 이제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합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런 나라가 되었는가? 그 답은 간단합니다. 한국인의 불굴의 의지와 끊임없는 노력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정신과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열망입니다. 저희 특수부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훈련했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며 끊임없이 발전했습니다. 그 결과 캄보디아에서, UAE에서, 소말리아에서, 시리아에서 완벽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인정했습니다. 대한민국 특수부대는 세계 최고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룬 성과입니다. 이 성과는 저희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전체의 성과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성과입니다. 여러분의 세금으로 저희가 훈련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으로 저희가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신뢰로 저희가 사명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한국 특수부대는 세계 어디서든 우리 국민을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세계 최고의 나라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이 위대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대한민국 만세를 댓글에 적어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주세요.